안녕하십니까. 저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노호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법학 적성시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학 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시험 영역은 언어 이해, 추리 논정, 논술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언어 이해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추리 논정은 추리 능력과 논정 분석 및 평가 능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논술은 논정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출제 기본 방향은 특정 전공 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언어 이해 영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어 이해는 9시부터 10시 10분까지 70분 동안 치르게 됩니다. 30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보통 10개의 제시문에 각 제시문에 3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개 제시문과 그에 딸린 3개의 문항을 읽고 푸는데 약 7분의 시간을 할당하셔야 됩니다. 언어의 문항의 내용 영역은 문항의 소재를 이야기합니다. 인문, 사회, 과학, 기술, 규범 영역의 문항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독해 능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언어 이해의 문항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어 이해는 주제, 구조, 관점 파악,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정보의 추론과 해석, 정보의 평가와 적용, 문항 유형이 있습니다. 주제, 구조, 관점 파악은 제시문의 주제나 구조와 전개 방식 또는 제시문에 소개된 인물이나 이론의 관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은 제시문에 나타난 정보 및 정보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른 표현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정보의 추론과 해석은 제시문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맥락을 고려한 해석을 통하여 정보가 가지는 적합한 의미를 밝힐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정보의 평가와 적용은 제시문에 주어진 논정이나 설명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또는 제시문에 소개된 원리를 새로운 사례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언어 이해의 문항 유형은 다양하지만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모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언어 이해 예시 문항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언어 이해 영역 1번 문항입니다. 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단의 내용은 법학 전통에서 자연은 인간에게 유용한 자원이나 자산으로 간주되며 인간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보존주의적 관점 역시 근본적으로 인간을 중심에 둔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베리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의 권리를 지구권으로 정립하려 한 지구법학을 주창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둘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둘째 문단의 내용은 비인간 존재자의 권리 인정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그는 삶의 주체임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해서 동물의 권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고유의 선을 지닌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식물을 포함해서 생명체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구법학에서는 존재 자체에서 권리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생물까지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구 공동체 중심 인식을 강조하고 있죠. 지구권 내용은 존재권, 서식지권, 지구 공동체에서 역할 수행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존재마다 권리 형태는 서로 다릅니다. 네, 셋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셋째 문단의 내용은 자연의 권리 개념을 법의 근거로 채택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자연이 생명의 순환을 유지하고 스스로 회복할 권리를 인정하며 누구나 자연의 권리 보호를 위해 청원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법을 통해 자연의 고유한 권리와 생태계 유지, 회복을 도울 국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특정 자연 대상인 황거누이 강을 법적 인격체로 인정하고 후견인이 권리를 대리 행사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번 문항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은 난이도는 중간 정도의 문항입니다. 문항 유형은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문항 유형입니다. 제시문에 나타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른 표현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네, 문두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내용을 찾으면 됩니다. 선택지 1번을 보겠습니다. 인간 중심적 법 규범은 자연의 권리 근거를 존재함 자체에서 구한다. 네, 첫째 문단을 보시면 인간 중심적 법 규범은 자연의 가치를 인간의 손익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치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2. 지구 법학은 모든 개체의 권리가 동일한 존재 양태를 가진다고 이해한다. 둘째 문단을 보시면 강은 강의 권리를, 새는 새의 권리를, 인간은 인간의 권리를 가지며 각 권리의 존재 양태는 저마다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3번 보존주의적 관점에는 법적 권리 주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전제되어 있다. 첫째 문단을 보시면은 자연 자원을 항유하기 위해 보호해야 한다는 보존주의적 관점 역시 근본적으로 인간을 중심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치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4. 지구권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지리적 영역을 점한다는 사실에서 권리 주체성을 도출한다. 둘째 문단을 보시면은 물리적으로 지속되는 실체를 갖거나 일정한 지리적 영역을 점하는 존재자인 무생물의 권리도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정답입니다. 5. 클리너는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감흥 능력을 중시하는 기존 법학을 지구 법학과 조율하려고 했다. 네, 둘째 문단을 보시면은 인류는 그간 법에서 억눌러 왔던 감성과 감각을 되살려 지구 공동체의 춤에 참여하고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리너는 기존 법학이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감흥 능력을 중시하지 않았다고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일치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네, 이제 추리 논증 영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리 논증은 40문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10시 45분부터 12시 50분까지 125분 동안 치르게 됩니다. 한 문항당 약 3분 8초의 시간을 가지고 풀게 됩니다. 언어에는 2분 20초이므로 조금 더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추리 논증 문항의 내용 영역은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 논리학, 수학으로 나누어집니다. 인문과 규범 영역의 문항이 다른 영역에 비해 조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논리학, 수학 영역은 논리 게임이나 수리 추리와 같은 순수 추리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내용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리 논증의 문항 유형을 보겠습니다. 추리 논증은 크게 추리 문항과 논증 문항으로 나누어집니다. 추리는 주어진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리 문항은 세부적으로 언어 추리와 모형 추리로 나누어집니다. 언어 추리는 언어적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추리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모형 추리는 논리 게임, 수리 추리 등을 통해 수험생들의 순수한 추리 능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논정은 논정 분석, 논쟁 및 반론, 논정 평가 및 문제 해결로 나누어집니다. 논정 분석은 논정의 명시적, 암묵적 요소를 찾거나 논정의 구조를 분석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논쟁 및 반론은 논쟁을 분석 및 평가하거나 논정의 반론을 구성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논정 평가 및 문제 해결은 논정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능력, 새로운 증거가 논정을 강화 또는 약화하는지 판단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네, 같이 또 예시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리 문항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2026학년도 추리 논정 영역 1번 문항입니다. 3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푸셨습니까? 네, 1번 문항은 난이도는 중간 정도의 문항입니다. 문항 유형은 언어 추리 유형으로서 함축 및 귀결 유형입니다. 제시문의 정보로부터 함축되는 정보를 추리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네, 문두를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제시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단의 내용은 직접 통제와 간접 통제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직접 통제는 법 규범을 수단으로 통제 대상자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의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간접 통제는 법 규범 또는 그 밖의 방법을 수단으로 통제 대상자 이외의 대상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제 대상자의 행동을 유도하거나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갑은 직접 통제보다는 간접 통제를, 간접 통제 중에서도 사회적 의미를 활용한 방식을 더 중요시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장의 기반은 사람들은 가능한 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행동하며 사회적 의미가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기반하고 있습니다. 네,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낙태 행위를 하려는 임산부를 통제하기 위해 낙태 시술 비용에 대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간접 통제인 반면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직접 통제이다. 네, 이 통제 대상자 및 행동은 낙태 행위를 하려는 임신부입니다. 따라서 낙태 시술 비용에 대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통제 대상자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간접 통제이죠. 그리고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통제 대상자, 즉 임신부에 대해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간접 통제이죠. 기억은 옳지 않은 추론입니다. 니은, 갑이 법 규범을 활용한 간접 통제보다 사회적 의미를 활용한 간접 통제를 중시하는 이유는 후자가 전자보다 통제 대상자의 행동 선택권 자체를 덜 제한하기 때문이다. 둘째 문단을 보시면 이러한 주장은 법 규범보다 사회적 의미가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기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사회적 의미를 활용한 간접 통제를 중시하는 이유는 사회적 의미를 활용한 간접 통제가 통제 대상자의 행동 선택권 자체를 덜 제한하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니은은 옳지 않은 추론입니다.
디귿을 보겠습니다. 표준 계약서와 다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매도인에게 해당 계약이 표준 계약서와 다르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법으로 정함으로써 매수인이 해당 계약과 표준 계약서를 비교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의 계약 체결 행위에 대한 간접 통제이다. 통제 대상자 이외의 대상, 매도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지 대상자, 매수인의 행동을 유도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간접 통제이죠. 따라서 디귿은 옳은 추론입니다. 보기의 대응만이 옳은 추론이므로 정답은 2번이죠. 네, 예시문항 한 문제를 더 풀어보시겠습니다. 2026학년도 추리논정 영역 38번 문항입니다. 이 문항은 논정 문항입니다. 역시 3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네, 잘 푸셨습니까? 2026학년도 추리논정 38번 문항의 난이도는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항 유형은 논정평가 및 문제 해결, 세분적으로 강화 또는 약화 문항입니다. 강화 또는 약화 문항은 새로운 증거나 정보에 의해 가설이나 이론이 강화 또는 약화되는지 평가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문두를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첫 번째 제시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의 내용은 캡사이시노이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추류 식물에 존재하는 화합물로서 통증 신호를 발생시킨다고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포유류는 캡사이시노이드가 함유된 먹이를 피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류는 매운맛을 느끼지 못한다. 기억갓을 고추류 식물이 캡사이시노이드를 합성하는 것은 포유류를 회피하고 조류를 선택한 공진화의 결과라는 가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캡사이시노이드가 항균 효과를 가진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은 가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습한 토양에서 번식하기 쉬운 곰팡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캡사이시노이드를 가지는 식물이 진화했다는 내용입니다. 조류와의 관계는 부수 효과라는 거죠.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캡사이시노이드의 매운맛을 잘 느끼지만 고추를 즐겨 먹는 다수의 포유류가 새롭게 발견되었다면 기억은 약화된다. 예, 기억, 포유류 회피, 조류 선택한 공진화의 결과라는 가설이 참이라면 매운맛을 느끼는 포유류는 고추류를 즐겨 먹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측과 반대로 고추를 즐겨 먹는 다수의 포유류가 새롭게 발견되었다면 기억은 약화됩니다. 기억은 적절한 평가이죠. 니은, 습한 토양에서 자란 고추가 건조한 토양에서 자란 고추보다 매운맛이 강해진다면 니은은 강화된다. 니은 가설은 습한 토양에서 번식하기 쉬운 곰팡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진화했다는 가설입니다. 이 니은 가설이 참이라면 습한 토양에서 자란 고추가 건조한 토양에서 자란 고추보다 매운맛이 강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측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니은은 강화됩니다. 니은은 적절한 평가입니다. 디귿, 앵무새와 TRPV1이 결핍된 선인장쥐에게 습한 토양에서 자란 고추를 먹인 후 배설물을 조사했을 때 발화할 수 있는 온전한 고추씨의 비율이 앵무새의 배설물에서 더 높았다면 기억은 강화되고 니은은 약화된다. 기억가설, 포유류를 회피하고 조류를 선택한 공진화의 결과라는 가설이 참이라면 앵무새와 선인장쥐에게 습한 토양에서 자란 고추를 먹였을 때
발화할 수 있는 온전한 고추씨의 비율이 앵무새의 배설물에서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측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기억은 강화됩니다. 한편 니언가설, 습한 토양에서 번식하기 쉬운 곰팡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진화했다는 가설, 이 참이라고 하여도 이 가설은 앵무새와 선인장쥐에게 고추를 먹였을 때 발화할 수 있는 고추씨의 비율에 대해 어떤 예측도 하지 않습니다. 즉 니언은 제시된 증거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측이 사실로 확인된다고 하여도 니언은 강화되지도 약화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기의 기억니은만이 적절한 평가이므로 정답은 3입니다. 가설의 강화와 약화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설의 강화, 가설 H가 참인 경우 증거 2가 참이라는 것이 예상되면 2는 H를 강화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설, 습한 토양에서 번식하기 쉬운 곰팡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캡사이시노이드를 가지는 식물이 진화했다는 가설이 있고요. 증거로서 습한 토양에서 자란 고추가 건조한 토양에서 자란 고추보다 매운맛이 강하다는 증거가 있다고 합시다. 가설이 참이라면 증거가 참이라는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증거는 가설을 강화하게 됩니다. 가설의 약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 H가 참인 경우 증거 2가 거짓이라는 것이 예상되면 2는 H를 약화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설, 고추류 식물이 캡사이시노이드를 합성하는 것은 포유류를 회피하고 조류를 선택한 공진화의 결과라는 가설이 있다고 합시다. 증거는 매운맛을 잘 느끼지만 고추를 즐겨 먹는 다수의 포유류가 새롭게 발견되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이 가설이 참이라면 증거가 거짓이라는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증거는 가설을 약화하게 됩니다. 가설과 무관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과 무관하면은 결국 가설을 강화하는 것도 아니고 약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설 H가 참이라고 하여도 증거 2의 참 또는 거짓을 예상할 수 없으면 이는 H와 무관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설, 습한 토양에서 번식하기 쉬운 곰팡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캡사이시노이드를 가지는 식물이 진화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증거는 앵무새와 선인장쥐에게 습한 토양에서 자란 고추를 먹인 후 배설물을 조사했을 때 발화할 수 있는 온전한 고추씨의 비율이 앵무새의 배설물에서 더 높았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가설이 참이라고 하여도 증거의 참 거짓에 대해 어떤 예상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와 가설은 무관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논술 영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술은 분석적, 종합적 사고력과 논정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논술 영역은 시험 시간은 2시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110분 동안 치르게 됩니다. 두 문항이 출제됩니다. 2026학년도 시험 기준으로 1번 문항이 900자에서 1200자 50점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2번 문항은 역시 900자에서 1200자 50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글 문서에서 글자를 빽빽하게 입력할 경우 한 페이지 분량은 약 1700자 네거입니다. 논술 문항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형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례형은 주어진 사례에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 방안과 그 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 유형입니다. 문항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이 요구되는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원칙, 일반적인 이론적 견해, 자료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시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1번 문항입니다. 문항의 형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례를 읽고 의견을 활용하여 조건에 따라 논술을 하시오. 900자에서 1200자 50점. 네,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분량을 지키고 문두의 지시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일단 논술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의견도 10개나 나오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논설 1번 문항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지시사항 및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건, K 국어의 입법자로서 우선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개의 입법안을 선택하고 의견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기상조론이나 절충론은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2개의 입법안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및 의견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례에 제시된 상황과 1안, 2안, 3안 및 의견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논정 구성은 우선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한 개의 입법안을 선택하고 의견을 활용하여 그 이유를 기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기상조론이나 절충론은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다른 2개의 입법안에 대해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견을 부정확하게 파악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활용이거나 활용한 의견 수가 적다면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히 활용한 의견 수가 많거나 새로운 논거를 논리적, 정합적으로 제시했다면 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안 지지는 의견 1, 의견 5, 의견 3, 1안 반대는 의견 7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견이 어떤 안을 지지하는지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는 문법에 맞지 않은 문장, 부적합한 어휘, 비완결 문장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반드시 정해진 분량 900자에서 1200자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많이 쓴다고 하여 더 가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법학적성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학적성시험은 언어이해, 추리논정, 논술 모두 제시문에 기반하여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제시문의 길이가 길고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성장 마인드셋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캐롤 드웩 교수가 자신의 지적 능력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본인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성장 마인드셋을 기르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연습도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쌓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연습을 충분한 기간 동안 수행해야 합니다. 의식적인 연습은 편안하고 익숙한 상태를 벗어나서 시도하고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연습입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보기 위해 테스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네, 훈련 방법으로서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시간이 남아있을 때 독해 능력 향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한 전공 영역에 제한되지 않은 폭넓은 독서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인문, 사회, 자연과학 분야의 글을 매일 꾸준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축적된 독서량은 지문의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능동적 독해도 독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능동적 독해란 글의 주제, 주장, 구조를 의식하며 읽는 독해 방식입니다. 읽는 도중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사고를 전개하시기 바랍니다. 논리적 흐름과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동반하게 됩니다.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닌 비판적, 분석적 이해를 목표로 합니다. 사고력 향상을 위해서 기초적인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학에서 개설되어 있는 논리학, 논리와 비판적 사고 강좌를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 유형을 풀어보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쳤는지 되짚어 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글쓰기도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강좌를 수강하시고 스터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기초 논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축은 A가 B를 함축한다. 이 말은 A가 참이라면 B는 반드시 참이다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철수는 총각이다는 철수는 남자이다를 함축합니다. 모든 사람은 천재다는 철수는 천재다를 함축합니다.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우가 물리학자라는 것은 영우가 과학자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철수가 과학자라는 것은 철수가 물리학자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이걸 조건문으로 바꾸게 되면 철수가 물리학자라면 철수는 과학자이다가 됩니다. 따라서 조건문에서 앞의 문장은 충분 조건을, 뒤의 문장은 필요 조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뭐실 경우에만 이라는 문구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철수가 과학자의 경우에만 철수는 물리학자이다는 표현이 있다고 합시다. 이 말은 철수는 과학자가 아니라면 철수는 물리학자가 아니다 라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뭐뭐실 경우에만은 결국 필요 조건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문에 관한 추론 규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A면 B이다, A이다, 그러므로 B이다. 이게 이제 정권긍정법으로 타당한 추론입니다. 만약 A면 B이다, B가 아니다, 그러므로 A가 아니다. 이건 후권 부정법으로 역시 타당한 추론입니다. 대우는 만약 A면 B이다와 만약 B가 아니라면 A가 아니다는 논리적으로 서로 동치입니다. 다음 추론 형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A면 B이다, B이다, 그러므로 A이다. 이건 후권 긍정의 오류라고 불리는 오류 논증입니다. 만약 A면 B이다, A가 아니다, 그러므로 B가 아니다. 이건 정권 부정의 오류라고 불리는 오류 논증입니다. 또는에 관한 추론 규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 또는 B, 그러므로 not A이면 B이다는 추론은 타당한 추론입니다. 그리고 not A이면 B, 그러므로 A 또는 B, 이것도 역시 타당한 추론입니다. 예를 들면은 철수가 서울에 있거나 또는 부산에 있다. 이 문장하고 같은 의미가 철수가 서울에 없다면 철수는 부산에 있다가 됩니다. 네, 기초 논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법학적성시험 문학유형해설 추리논증 64페이지에서 74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훈련 방법, 예를 들면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결국 기출문제를 반복하여 풀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풀어볼 때는 시간을 제한해서 풀어보시고요. 두 번째 풀어볼 때는 무제한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리 능력을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처음 풀 때는 실전과 같은 조건에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답 분석과 약점을 집중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풀어본 후 스스로 생각하셔서 정답이 왜 정답이고 오답이 왜 오답인지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 스터디에 참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영역별 풀이 전략과 문항 유형별 풀이 방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출문제 말고 사고력 시험인 PSAT, 수능 국어, 미트 디트 언어 추론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어 예는 속독보다는 정독, 중요한 문장 구조를 정확히 해석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량의 글과 기출문제를 정해놓고 독해 및 문제풀이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지문 중 특히 어려웠던 지문은 여러 번 읽으며 구조와 논리를 익히시기 바랍니다. 추리 논증은 기초 논리 개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문, 필요 충분 조건, 대우 같은 기본 논리 개념을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문을 읽고 조건을 도식화하여 머릿속에 논리 구조를 그리는 훈련이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문항 유형별로 분류하여 집중 합숙하면 비슷한 문제를 푸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논리게임 수리 추리는 논리 학습이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시험 성적 결정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험 성적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사고력, 집중력, 체력, 시험 당일의 컨디션이 있습니다. 복습 및 토론은 사고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출 문제를 통한 실전 연습은 사고력과 집중력, 시험 스킬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집중력 및 체력을 향상시키고 시험 당일의 컨디션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시험 당일날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시간 배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격 수기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는 준비 방법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2025학년도 서울대 로스쿨 합격한 A 수험생의 수기입니다. 리턴은 어떤 시험이라는 것이 묻고 있는데 지식 시험이 아니고 결국 적성 시험이라는 겁니다. 핵심 질문은 실전에서 얼마나 잘 풀어내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득점의 두 가지 요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평균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고 점수 변동성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수험생에 따르면 먼저 해야 할 것은 기출 3, 4회를 풀어보시고 자신의 평균 점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강점, 약점 영역을 분석하라는 겁니다. 리턴은 개인별 약점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전략 없이는 성적 상승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트 공부는 결국 자기 진단에서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력 향상의 핵심 구조는 부족한 영역을 집중 보완하고 논리 개념을 학습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체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 내 활용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패턴을 파악해서 반복 출제 구조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판단 구조 과정을 압축해서 빠른 시간 내에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유형별, 예를 들면 철학, 과학기술, 추리 등 이 유형별로 접근법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핵심은 결국 이제 고득점은 사고력에서 사고력과 처리 속도가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A 수험생의 주장을 정리하면 리트 고득점 전략은 1번 기출 중심으로 학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점 분석을 해서 맞춤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논리와 독해 능력을 체화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 전략을 확보해라는 겁니다. 리트 고득점은 사고 방식을 교정하고 그 사고를 실전에서 재현하는 능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격 수기에 기반한 독해력 향상 전략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개인차가 존재하므로 본인이 먼저 본인의 독해력을 점검하고 그에 맞게 부족한 점을 찾아 극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4가지 주요 독해력 향상 방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 산출 기반 독해. 산출 기반 독해는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 근거 표시 등으로 이해를 검증 가능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2. 독해 정확도 및 시간 지연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바란다는 겁니다. 지문 읽기 속도가 저하된다든지 판단이 지연된다든지 개념 이해 지연 등 독해 지연의 원인을 분해한 뒤 개선 과제를 설정하여 개선하는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3. 분석적 논리적 독해로 확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텍스트를 심층적으로 분석 또는 재구성하여 해석 추론의 정확도를 높이기 바랍니다. 배경 지식은 필요하나 최소 이해 수준에서 활용하라는 겁니다. 제시문의 정보에만 의존해서 풀어야 하며 배경 지식은 제시문에 나오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생물학은 수능 특강을 활용하되 수능 문제 풀이가 아니라 관련 개념이 나오면 대강은 안다 수준으로 한정하시기 바랍니다. 로스쿨 합격 수기 공통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기출문제를 반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전 운영 전략으로 시간관리, 문제 선택 전략, 문제풀이 전략 수립이 점수 향상을 이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 사고, 논리적 판단과 추리 구조 이해 능력이 점수 차이를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리 관리도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 당일과 장기 준비 상황에서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희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출간한 책이 시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학저성시험 문제 해설이 있습니다. 법학저성시험 문제 해설은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직접 해설한 내용을 연구위원이 수정해서 출간한 책입니다. 여러분의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서적으로 법학저성시험 문항유형 해설이 있습니다. 문항유형 해설은 언어예와 추리논증의 문항유형을 분류해서 각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한 서적입니다. 연구위원이 저술한 책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법학저성 시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